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JJ님, 늘 아침밥 준비하면서 들었는데 오늘은 부산에서 듣습니다. 여행길에도 함께하는 김종배님,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부산, 좋죠. 네, 오늘 먹을 거 얘기 안 할게요. 네, 해요. 합시다. 왜냐하면 대리 여행 가는 느낌이 있어요. 좀 먹는 얘기하면. 부산은 뭐가 유명합니까? 유명한 게 한두 개가 아니라 가지고. 한두 개가 아니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JB의 원픽은 뭘까요? 부산의 맛집? 저는 무조건 회죠. 저는 무조건 회입니다. 없어서 못 먹지, 없어서. 네. 네, 부산 여행 가셔서도 아침에 챙겨 들어주시는 JJ님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회도 거 드시나요?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네. 네, JB 대리 만족을 위해서 많이 드세요. 부럽다. 그리고 네. 빨리 넘어갈게요. 0248님, 내일은 저희 큰딸 결혼식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애청자로서 네. JB와 더마카의 축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출근 중 자동차에서 듣고 있을 저희 남편과 축하받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어머님이시구나. 내일 울지 마세요. 그죠? 축하 말씀을 해달라는데 아니, 울지 꼭 마세요. 어머님도 우시더라고. 기쁜 날이시잖아요. 기뻐서 우는 눈물일 수도 있죠. 네, 또 이제 떠나보내는 섭섭함도 묻어 있어요. 어머니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튼 지금 이 시점이면 만감이 교차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 일이 말 그대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기쁜 날입니다. 우리 따님도 평생 행복하시기 바라고요. 알콩달콩 재밌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제이비는 주례하면 안 되겠네요. 뭔가 임팩트가 없다. 아침부터 또 0248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눈물 나면 우셔도 되고요. 따님 많이 포옹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결혼식 가면 그 부모님하고 그 새내기 부부가 포옹하는 그 순간이 그렇게 뭉클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0399님, 남원에서 무주로 이동 중인 화물차 기사입니다. 어제 차량 오디오가 먹통이 돼서 MBC 라디오 어플 깔고 블루투스 스피커 통해 듣고 있어요. 매일 듣던 라디오와 소통이 안 되니 갑갑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어떻게든 함께해 주시는 그 열이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런 촌철님들이 있으니 저희가 힘을 내서 매일 아침 힘든 출근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배터리 금방 들겠다. 왜 그러시지 오늘? 지금 방전 직전인가요? 보조 배터리 있습니다. 네. 조금 힘내세요.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당연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뉴스인데요. 어제 있었던 대통령 기자회견의 주요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도의친이 하는 이런 그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사실은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최일병이었죠. 순직한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며칠 전에 다녀왔지만 어떤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그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그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또 앞으로 이제 여름이 남아 있고 또 홍수나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 수 있는데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좀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저출생 문제를 각 부처들이 나눠서 맡고 대통령 직속의 어떤 위원회, 이 위원회라는 건 아무래도 자문적 성격이 강하고 여기서 무슨 의결을 하고 강제하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경제 성장을 강력히 추진해온 경제기획원 같은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설치해서 좀 더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려고 합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테니까. 그리고 저희 오늘 방송도 뒤 인터뷰 그다음에 유튜브 연장 방송까지 이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짧고 굵게 총평만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제 기자회견은 아주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자리였다. 네. 어떤 근거에서 그런가요? 두 갈래로 나눠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 사람들은 소통이라는 단어의 뜻을 합의를 위한 과정으로 국한해서 이해하곤 하는데 뭐 꼭 그렇지만은 않다. 확인 또한 소통의 목적이다. 생각이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는 과정도 소통이다. 라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 뭐라고 하는지 드러나 보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소통이긴 소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둘째, 국민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총선 이후 국정기조를 바꿀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하는 겁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민심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라는 점을 확인한 자리였기 때문에 의미 있는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는 확실하게 확인이 됐으니까 그에 맞춰서 평가하고 그에 대응해서 행동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지만 국정기조 변화보다는 일관성을 보여준 자리다. 그런 면에서 의미 있다. 지금 제이비가 이렇게 짚어주신 거예요. 그럼 이에 대해서 국민과 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심인데 그건 잠시 후 2부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 반응은 촌철님들의 반응으로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브릿지님이 사과를 드립니다가 아니라 사과를 드리고 있다는데 대체 사과를 언제 시작하셨길래 현재 진행형인 걸까요? 네. 라고 해주셨는데 어제가 첫 사과 아니었나요? 그렇죠. 사과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한 건 저도 어제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전고수님은 국민이 기대했던 말은 없었고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발언만 반복한 기자회견 아니었나요? 라고 좀 물음표 찍어주셨고요. 5293님은 한마디로 특검 수용 불가라는 거잖아요. 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네, 국민들의 평가는 좀 이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댓글에서도 나오잖아요. 확인을 하셨잖아요. 여러분들도. 그잖아요. 저는 그것만 강조하는 겁니다. 네, 김은정님 대통령 직속 저출산 대책위에서 2년 동안 뭐 하고 또 뭘 새로 만들어서 한다는 걸까요? 라고 역시 물음표 찍어주셨는데요. 저는 모두 발언 내내 시선을 좀 끈 게 대통령 집무실 그 책상 위에 있는 명패였었거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선물했다는 거잖아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모든 건 내 책임. 여기에 굉장히 눈길이 좀 가더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오늘 유튜브 연장방송 언론 어때 시간에서 본격적으로 짚기는 하겠습니다만 주제 제한 없이 한다고 했는데 편의상 나눴어요.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분야로 나눴고 네. 기자들 질문에는 뭐 대변인이 이제 즉석에서 기자들을 지목을 해서 기자회견이 이루어졌는데 공교로운 걸까요? 진보 매체는 한겨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로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경로를 좀 말했고요. 네. 추가 질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외교안보는 외신 기자에게만, 경제 문제는 경제지 중심으로 질문을 받았는데 이런 형식도 의미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그것도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심도 있게 짚을 겁니다. 네. 짚을 거고요. 네. 하나만 그 굳이 사족으로 그 말씀을 드린다면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참모들이 놀랐다. 사과라는 표현이 등장해서 예, 원래는 없었는데 이 표현이 등장해서 놀랐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용산에 누군가가 이렇게 이제 알렸으니까 그렇게 기사화된 거겠죠. 이게 자랑일까요? 이 이야기를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사전에 어떤 독회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대통령님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건의는 한 번도 안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낮은 자세로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건의는 있었지만 사과라고 명확히 밝힐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국민과의 소통 이전에 용산 내부의 소통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그게. 이렇게도 성격 규정할 수 있다. 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아재 개그인가요? 김영곤님이 아무래도 요즘 사과값이 비싸다 보니라고 올려주셨는데 아재 개그 맞습니다.
네, 뭐 그리고 잠깐 짚어야 될 게 총리 인선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고집불통이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취임 직후 이후부터 개각을 어떤 전국 국면 돌파용으로 쓰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왔다. 조급하게 개각할 생각은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개각이 총선 패배 이후에 얘기가 나온 거고 총선 패배 이후에 사의 표명을 했잖아요, 총리가. 아니 그러니까 그 국면 전환용, 국면 돌파용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총선 직후에 총리, 비서실장, 수석들 전부 다 사의 표명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일부는 받아들여서 교체했잖아요. 그럼 그건 뭔데요? 그러면 그거는. 네?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그러면 그건 그 전부터 준비해 왔던 겁니까? 그 인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토달기 시작하면 끝이 없으니까 오늘 짧게만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네, 짧게 말씀드렸고요. 잠시 후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보다 심도 있게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8시 30분부터 그것도 본방사수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추경호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은 결과죠. 예상했던 만큼 평가도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친윤이라고 하는 점. 왜?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였으니까. 또 영남이라는 점. 대구 달성의 지역구니까. 이런 뻔한 평가가 따라붙을 텐데 이건 이 정도로 하고요. 하나만 따로 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점인가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생 현안에 대해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을 했고요. 수시로 당정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자리도 자주 만들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정을 오가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도 예상을 합니다. 왜냐? 지금 정부의 경제팀이 자신이 경제부총리로 있을 때의 경제팀 멤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팀워크도 아주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점이 정부 여당의 정책 경직성을 강화시켜서 대야 협상 여지를 줄일 수도 있다라는 이 진단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의 경제 민생 정책이 자신이 경제부총리로서 짜놓은 틀 속에 있는 것이잖아요.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서는 이 틀을 허물거나 조정을 해야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는 자기 부정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거저거 얘기할 것 없이 오늘 중앙일보가 전한 내부 평가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막아낼 적임자다. 라는 평가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왔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다 가름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22대 국회는 강대강 대치 이 모습을 반복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민생 중심으로 가느냐 무슨 뭐 개혁 중심으로 가느냐 이런 추상적인 어휘 다 빼고 민생 당연히 기본부터 챙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민생부터 챙긴다고 해서 그러면 여야가 순탄하게 합의에 그러니까 도달할 것이냐 그렇게 보기 힘들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풀정님 등 많은 분들은 추경호 의원이 그러면 경제를 잘했나요? 이것도 좀 따져보고 원내대표 시켜야 되지 않나요? 이런 의견이 있으신데 반면에 라쿠사님은 민주당은 당대표 연임설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또 꼬집어 주셨네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보건복지부가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면택 의사협회 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말리아 의대 졸업식을 다룬 기사를 첨부하고 커밍 순이라고 적었다가 이거 특정 국가 비하, 인종차별 아니냐라는 비판이니까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후진국 의사가 아니라 후생 노동성 장관 하나만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게 낫겠다라는 글은 계속 게시를 했었다고 합니다. 네, 논란일 거를 알 것 같은데 왜 이 글을 남기는 걸까요? 글쎄요. 소말리아 커밍순은 삭제하고 후생 노동 후진국 의사가 아니라 후생 노동성 장관 운운했던 글은 남겼다.
이거를 그 표면적으로 해석을 하면 소말리아라고 하는 특정 국가, 다시 말해서 특칭은 문제가 되지만 후진국이라고 하는 전반을 아우르는 전칭은 문제가 안 된다라고 봐서 남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소말리아도 전칭입니다. 왜? 그곳의 의사들을 싸잡아서 낮춰봤다는 점에서 전칭이고 차별입니다. 한국 의사 중에도 실력 있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실력이 모자란 의사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소말리아든 후진국이든 그곳의 의사 중에도 명의는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태어났다고,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어느 나라 의대에서 교육받았다고 싸잡아서 깎아내리는 것, 이게 바로 차별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 권유하고 싶은데요. 우리 의사들을 한두름으로 묶어서 비하하고 폄하하면 의사협회 회장으로서 받아들이겠느냐.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비판적인 댓글이 많네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감사원이 병무청 전 현직 직원 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아들의 병역법 위반 고발건을 취하해달라는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잡았기 때문인데요. 은성수 전 위원장의 아들은 대학원 유학 목적으로 미국에 머물면서 2021년 9월과 11월 병무청에 국외 여행 연장 허가를 신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2달 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고 시민권 획득을 연장 신청의 이유로 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병무청은 정당하지 않은 사유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런데도 아들이 입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2021년 12월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를 했는데 그리고 나니까 은성수 전 위원장이 아들의 이의 신청을 인용해주고 고발을 취하해달라고 청탁을 했다라는데 무려 13번에 걸쳐서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부적절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병무청 직원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은성수 전 위원장을 은성수 이주 상담 은모 씨 아버지라고 저장까지 해놓고 챙겨줬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뭐냐, 아버지 백을 대놓고 인정해 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은성수 전 위원장 행태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뭐냐, 막무가내였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다른 사안도 아니고 병역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막무가내로 집요하게 대놓고 거칠게 청탁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의아할 정도였는데요. 저 행태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사랑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빗나간 자식 사랑인 거죠. 이 사랑은. 아무튼 감사원은 은성수 전 위원장에 대해선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고 하니까 검찰이 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것도 좀 후속해서 주목해 볼 거리다. 이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전해드렸는데 은성수가 누구예요? 라는 댓글이 자꾸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전 금융위 위원장이고요. 그렇습니다. 은성수 전 위원장은 감사원에 아들이 한국말을 잘 못해서 대신 얘기해 준 거고 청탁은 아니다. 아니 아버님이 이렇게 해명을 했대요. 아버지가 대한민국에서 고위 관료를 지냈는데 아들이 한국말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뭐 한국말 못해도 만약에 병무청에서 전화해서 영어로 말하다 보면 병무청이 영어로 응대했겠죠. 들어오라고. 아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본인의 그런 사정이 있다면 그러면 그럼 변호인 선임해가지고 변호인이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꼭 아빠여야 하는가? 아빠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얘를 그 입장 바꿔서 그냥 그 이름 없는 서민 아빠였다 그다음에 이렇게 했겠습니까? 가능했겠습니까? 저장해 줬을까요? 예? 13번씩 직원이? 전화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받아는 줬을까요? 뻔한 얘기를 왜 이렇게 그 도돌이처럼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시간 낭비 아닙니까? 그렇죠? 네, 물프레님이 권력 쓰는데 진심이었네요 라고 해주셨고 3186님이 아빠 찬스로 국민의 의무가 무용지물 됐네요. 그리고 성란님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습니다 라는 댓글 보내주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